네, 왔다. 애자야, 이 오빠야가 장가본 가볼라 간다.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오늘 니란 존재는 이 집에 없는 게다. 혹시나 돌아댕기다 누굴 마주치더라도 니는 니 이름 석자도 모르는 백진기다. 알았지? 이게 뭔 자국이냐고 물었지. 학교 댕길 적에 자한테 맞아갔지 진자국이다. 내더러 그런 인간을 시내로 모시고 살랐고 의대 택도 없다. 청춘 막장 박이자. 아우, 피부 칙칙해진 것 봐. 니 요새 무슨 일 있나? 일은 무슨 나이 먹어서 그렇지. 닌 요즘 어떻노? 뭐가? 일? 아니면 남자? 둘 다? 말해 뭐하노? 죄 안습이다. 오랜만에 뭉친 사마리아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불쑥 정화가 효리를 가리키더니 고자질하듯 종알거렸다. 얘 요새 연하남 만난댄다? 6살 연하. 미친년. 연하남이 어때서? 인자는 연하남이 대생기라. 니들도 연하남 한 만나보면 나이 먹은 아저씨들 못 만날걸. 걔네 피부가 얼마나 예술이라고. 안고만 있어도 행복하다. 원조 계좌 아니야? 넌 고삐리 때 걘 초딩이었어. 정화가 킥킥 웃으며 덧붙였다. 원조 계좌 맞다. 야가 데이트 비용도 다 내고 달마다 용돈도 쥐어준다 하더라. 효리가 입을 삐죽거렸다. 두고 봐. 걔랑 결혼할 테니까. 어쭈 연하남한테 그 소리 해보셔. 당장 도망갈걸? 아, 좋겠다. 난 진작 남자는 포기했다. 그냥 책이랑 결혼할란다. 현진이 한숨을 길게 쉬며 한탄했다. 아주 쌍으로 지랄들을 하셔. 정화가 배시시 웃으며 물었다. 근데 누구 오빠 누구랑 결혼하는 거고? 내도 모른다. 가족 맞나? 그런 것도 모르고. 내도 가족이 맞나 싶다. 누구랑 결혼하건 뭔 상관이고 남자랑만 안 하면 되지. 사마리아들을 모조리 호출한 건 주말에 있을 민석이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모두 흔쾌히 동행하기로 했다. 이참에 서로 얼굴도 보고 부산집에 들러 부모님 얼굴도 보면 좋겠다고. 그나저나 민석이는 유학도 도망치듯 후다닥 하더니 결혼도 번개불에 콩복도 타는구나. 사마리아들을 다 죽어가는 에마에 싣고 시동을 걸려는 찰나 저마치서 현미 선배가 부지런히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초조해 보이는 현미 선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탁 막힌다. 왜 하필 지금? 나는 친구들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현미 선배에게 다가갔다. 현미 선배는 내 얼굴을 보더니 더욱 걸음을 재촉했다. 안 본 사이 얼굴이 많이 상했다. 애자야, 나 좀 살려줘. 애 아빠 지금 공급횡령했다고 숲에 떨어졌어. 언니, 쪽팔리게 왜 이래? 전세 계약서까지 담보로 잡아줬잖아. 그래도 못 믿겠어? 누가 떼먹겠다는 것도 아닌데 안달복달 채근하는 현미 선배에게 짜증이 났다. 갚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걸 어쩌란 말인가. 미안해. 궁지에 몰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흉해진다. 알았어. 금방 돈 나올 때 있으니까 언니부터 해결해 줄게. 그래. 고마워. 하지만 현미 선배는 돌아갈 생각도 않고 그대로 서서 우물쭈물했다. 나도 모르게 성질이 뻗쳤다. 나 지금 부산 내려가야 하거든. 갔다 와서 연락할게. 응? 서둘러 자동차에 올라탔다. 친구들이 한심하다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다. 현미 선배는 여전히 차를 가로막고 선 채다. 신경질적으로 클렉슨을 빵 울려대자 그제야 멈칫하며 한쪽으로 비켜섰다. 힘껏 엑스를 밟았다. 그리고 여전히 혀를 차고 있는 친구들에게 빽 소리를 질렀다. 빚 갚자고 사죄 쓸 순 없잖아. 과 선배이자 문단 선배이기도 한 현미 선배. 현미 선배는 소설이 아니라 시를 쓰는 사람이었지만
후배들 중에서도 유독 나를 많이 챙겨줬더랬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자취방에 재워주고 누구보다 내 습작품을 열심히 봐주기도 했다. 지방신문으로나마 등단했을 때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던 사람이다. 현미 선배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작은 출판사에 다니며 계속 시를 썼는데 풍족한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미 선배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전처럼 술에 취해 불쑥 전화를 해도 눈치를 보며 서둘러 끊기 일쑤고 가끔 집에 놀러 가도 선뜻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보아하니 선배의 남편이 날 어지간히 싫어하는 듯 했다. 자연히 선배의 집에 발길이 끊겼다. 연락도 뜸해졌다. 그러면서 마음길도 끊기고 말았다. 넌 안 그런 척 혼자 센 척해도 사실은 사랑받으려고 무척 애쓰는 것 같아. 너 모르지? 너가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안 그래도 돼, 이자야. 내가 얼마나 예쁘다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현미 선배뿐이었는데 친언니 같고 때로는 엄마 같고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만큼 배신감과 상실감도 컸다. 마음이 멀어지니 궁할 때 쉽게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었다. 친구들에게는 죽어도 못하는 그 소리가 술술 흘러나왔다. 고맙게도 현미 선배는 어려운 와중에도 돈을 마련해 빌려주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내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구겨진 담배값뿐이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 내내 현미 선배를 생각했다. 어쩌다 선배랑 이렇게 되었담? 남보다도 못한 채무관계로 전락해버리다니. 친구들은 차 안에서 내내 유쾌하게 농담을 하며 시끄럽게 떠들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병신같이 사는 것 같다. 정아는 유치원 교사로 착실하게 일하는 중이고 효리는 적금을 몇 개씩 붓고 있고 현진도 문학 전문 편집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나는 친구들을 각자의 집에 떨어뜨려주고 채영이 가축병원으로 이동했다. 예나 지금이나 엄마의 병원은 똑같은 모습,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냄새다. 도저히 견디기가 힘든 역한 동물들의 날비린내. 코를 쥐고 안으로 들어가니 정수기 언니가 웬 비로 먹은 개 한 마리를 안고 통화를 하고 있다. 채영이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다. 전화기를 내려놓던 정수기 언니가 날 쳐다보더니 반가운 건지 난처한 건지 모를 묘한 표정을 짓는다. 저 언니의 맹한 얼굴도 변함이 없구나. 때마침 채영이 여사가 피 묻은 장갑을 낀 채 수술실에서 나왔다. 수술이 아니라 난도질을 하다 나온 사람 같다. 엄마는 보자마자 잔소리부터 쏟아냈다. 아침에 출발했던 아가 와 이제 나타나노? 보챈다고 동차가 프로세 되나? 나름 밟은 기다. 한 대 뽑아주든지. 채영이 여사는 못 들은 척 괜히 정숙 언니를 잡는다. 아직도 안 봤나? 이따 다시 해보거라. 바쁜 일이 있는갑제? 바쁜 일은요 무슨. 개 맡겨놓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화를 안 받는데. 그러면 돈은? 그게... 이런 짐이... 진료비는 무조건 선물 받으라 했지?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 줄 알고 선물을... 시끄라! 월급에서 싹 갈 줄 알아라이. 그러더니 다시 화살이 나에게 돌아왔다. 뭐하노? 세계 와 있는데 퍼득 안 가고. 나는 고개를 흔들며 병원을 나왔다. 남들은 오랜만에 엄마 얼굴을 보면 그렇게 좋다던데 나한테 엄마와 부산집은 얼른 발을 빼고 싶은 곳일 뿐이다. 네 왔다. 대문을 벌컥 열며 들어서는데 민석이가 다리를 쩔뚝거리며 급하게 나오더니 마당 구석으로 날 끌고 갔다. 그러더니 수표 2장을 손에 쥐어준다. 애자야, 이 오빠야가 장가본 가볼라 간다.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오늘 니란 존재는 이 집에 없는 게다. 혹시나 돌아댕기다 누굴 마주치더라도 니는 니 이름 석자도 모르는 백진기다. 알았지? 오호라, 용돈 좀 벌어둘 기회다. 한 장 더 돌아. 그러면 머리에 꽃 달고 민석이 저지른 100만불짜리 함서 돌아댕길게. 그래, 이해했다. 간단하게 30만 원을 챙긴 후 룰루랄라 신나게 거실로 들어서는데 민석과 결혼한다는 여자가 과일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다. 낯이 많이 익은 여자다. 여자도 내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아, 불싸. 고삐리 때 나한테 얻어터진 적 있는 가시네구나. 아. 나는 재빨리 바보처럼 웃어 보이며 공중공중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하지만 그쪽도 눈치를 챘는지 곧 우당탕탕 뛰쳐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너 알아. 내는 이 결혼 못한다. 순영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아, 제 이름이 순영이었지. 나는 잽싸게 2층 창가로 달려가 마당을 내려다봤다. 마침 순영이 치마를 걷어올리고 허벅지 뒤쪽을 민석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게 뭔 자국이냐고 물었지. 학교 댕길 적에 자한테 맞아가 째진 자국이다. 내더러 그런 인간을 시누이로 모시고 살랐고 의대 택도 없다. 진정 좀 해라. 자가 족보상 동생이긴 한데 전마 집에서 내놓은 지 오래도 안 하나. 오늘도 5년 만에 집에 나타난 기라니까. 그리고 예전이랑 그렇지 요새는 안 그런다. 맞나? 뭐 정신 나간 짓 할 때마다 엄마한테 하도 쥐터지가 마탱이가 확 갔다. 쟨 가문의 변종이라니까. 아까 안 봤나? 애가 좀 아스트랄하지? 뭐? 가문의 변종? 다리 저는 네가 변종이지 왜 엄한 나를 모함해? 순영이가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을 닦으며 배시지 웃기까지 하는 그 얼굴이 아주 밉살스럽다. 이순영 어쩌냐? 넌 박민석이랑 세트로 찍혔어. 나는 당장 저들을 어떻게 골려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석이 결혼식이 열리는 아침, 채영이 여사도 곱게 단정을 하고 하객을 맞느라 정신이 없고 민석도 잔뜩 긴장한 채 어머니와 함께 식장 입구에 서서 축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다. 어디 언제까지 기분 째질 수 있나 보자. 이벤트 업체에다 주문해온 물건을 무사히 천장에 설치한 나는 거사를 도모한 현진 효리와 함께 화장실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화장을 고쳤다. 설마 내 새언니가 순영일 줄은 몰랐다. 그러게 걔 학교 들어올 때부터 발랑 까져가 우리한테 콱 지켰었는데 1년이 아니라 2년 후배길 망정이지. 안 그랬음 걔 학교 다니기 많이 괴로웠을 기다. 지금은 완전 유주수녀 다 됐대. 내보더니 놀래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 우리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 후 시치미를 떼고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민석이가 화려한 팡파르와 함께 입장을 하고 이어서 정화가 연주하는 결혼행진곡에 맞춰 신부가 입장했다. 다소곳이 시선을 내리깔고 부친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영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 꽤 봐줄만 했다. 민석이가 봉잡았다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옆에 있던 효리가 가만히 속삭였다. 역시 메이크업 기술 중에 최고봉은 신부 화장이기라. 아니, 이건 단순히 화장설 때문이 아니다. 순백의 드레스 때문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 순영이 저리도 예뻐 보이는 걸까?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 저런 것이던가.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마침내 신랑 신부가 하객을 향해 인사를 마치고 퇴장하는 순서가 됐다. 박수와 환호 속에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피아노를 치던 정화가 흘끔 내 쪽을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하고 있던 현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팍! 천장에 매달려 있던 박이 꽃가루를 날리며 요란하게 터졌다. 동시에 정화가
어깨춤이 절로 나는 신나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도루루 펼쳐져 내려오는 현수막. 민석이 자지는 100만 불짜리. 순식간에 장내는 웃음바다가 됐다. 순영이는 당황스러워하다가 끝내 울먹거렸고 민석이도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모습이 가관이었다. 나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껏 배꼽을 잡았다. 깨소금이다 이것들아.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고 사마리아들과도 헤어져 할 일 없이 쏘다니다 일찌감치 집에 들어갔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어두컴컴했다. 최 여사는 아마도 안방에서 TV를 보다 잠든 모양이다. 아무리 억척이라도 오늘 같은 날은 최 여사에게도 벅찬 하루였겠지.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이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우악스러운 손길이 뒷머리를 잡아챘다. 아! 하루라도 조용하면 잠이 안 오지 이년아. 미처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등짝에 불이 났다. 아야, 이 여자는 축지법이라도 쓰는 건가? 아따가, 말로 해, 말로. 네가 말이 통할 년이냐? 등짝으로 연거푸 2대가 더 날아왔다. 잔말 말고 밀린 설거지나 해. 최 여사는 날 주방으로 내몰더니 누룽지와 김치를 꺼내 퍼먹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저녁도 안 먹고 뭐 했어? 구시렁대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묵묵히 밥을 퍼먹던 최 여사가 예의 그 레퍼토리를 꺼냈다. 내려와가 병원 일이나 도와라. 내보고 개밥이나 주고 저 앉아있으라고? 자라. 그럼 언제까지 그래 빈둥거리고 살 낀데? 이것저것 싫으면 결혼을 하든가? 병원 일 아니면 결혼. 최 여사 머릿속에는 박이자 진로가 딱 2가지뿐인 모양이다. 아직 결혼 생각 없다 안 했나?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 뭐? 소설가? 글이 반미기 주나? 그라모, 해밍이, 돌스토이 다 굶어 죽었겠네? 네 글써가 번 돈으로 빤스 한 장이라도 사봤나? 돌스토이? 개가 웃겼다 이년아. 이거 원, 무덤에 있는 톨스토이가 뛰쳐나오시겠다. 설거지를 마치고 TV나 보려고 안방에 들어가자 고 채영이 여사도 쪼르르 따라 들어와 이불 속으로 파고든다. 그러더니 또 잔소리가 이어졌다. 취직해라. 싫다. 병원 일도 싫다. 결혼도 안 한다.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 낀데.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고. 니한테 안 해준 건 뭐 있는데. 헐. 아버지 없이 산 30년 스토리 구구절절 하면 늘어나 볼까? 너 아버지 없는 게 내 잘못이가? 그럼 누구 잘못인데? 채영이 여사는 무슨 말을 할 것처럼 멈칫하더니 TV로 시선을 돌렸다. 고마해라. 와 고만하는데 민숙이한테는 넘치게 주면서 내는 먹고 내는 뭐냐고. 작년에 숭정땅 팔아가 민숙이 공장 차려준 거 내 모를 줄 아나. 네가 가고 처지가 같나? 내도 빙신되면 그래 해줄 기가? 순간 채영이 여사의 눈에 불이 일었다. 물기 서린 분노다. 최 여사의 손이 금방이라도 후려칠 것처럼 올라갔다.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슬며시 떠보니 손만 올린 채 굳은 자세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이래서 집에 오기 싫은 기다. 그럼 나가 이년아. 가라 못 갈 줄 아나. 나는 화장대에 갖다 둔 화장품부터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다. 어제 오자마자 점찍어둔 아이크림도 슬쩍 챙기려는데 TV를 보는 듯 했던 채영이 여사가 대본에 가로막았다. 그건 내 거다. 에이씨. 가방을 들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등 뒤로 채 여사가 빽 소리를 질렀다. 김치 가져가 이년아. 오늘은 효리의 생일이다. 연하남과 헤어졌다고 한참 울고불고 한 뒤라 사마리아 모두가 똘똘 뭉쳐 신나게 놀기로 했다. 주수석에 앉은 효리가 케이크를 꺼내 양쪽을 세어보더니 땅에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내년엔 큰 거 새기면 되겠네. 아, 우울해.
심플하니 좋지 뭘 그러노? 그래도 올해로 20대 종친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뭐 있나 싶다. 그러고 보니 정말 우울하네. 연애 실컷 했으면 됐지. 서른엔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기다. 니 솔직히 까라. 철미 씨 우리한테 소개 안 해주는 이유가 뭐고? 난데없이 현진이 엉뚱한 채근을 했다. 생긴 것도 근사하다며. 끼리끼리 논다고 같이 끈들도 근사할 거 아이가. 효리도 갑자기 반색을 했다. 이참에 새끼 좀 쳐라. 유치원 가봐야 맨날 여선생 화장품 냄새. 아, 내는 고마 사내들 땀내가 그립다. 정화도 얼른 말을 보탠다. 땀내는 무슨? 네 사내꽃이 실제로 본 적 있나? 정화가 입을 삐죽댔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낄낄거렸다. 마침 신호등에 걸려 차를 세웠다. 그때 미끄러지듯 승용차 한 대가 옆으로 와서 섰다. 힐끔 쳐다보니 눈에 익은 쇼핑 호스트가 보조석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뭔가 떨어졌는지 여자가 허리를 숙였다. 어라?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철민이었다. 눈이 딱 마주쳤다. 순간 녀석의 얼굴에 당황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설마? 신호가 바뀌자마자 철민이 차가 주행랑을 치기 시작했다. 잠시 어리둥절해 있던 나는 어금니를 깨물며 중얼거렸다. 벨트 단디 매라. 사마리아들이 영무도 모른 채 허겁지겁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했다. 나는 힘을 줘 엑셀을 밟았다. 잡히면 이 세상 오늘로 하직하는 거다. 하루 만에 운전면허를 따고 그 다음날부터 고속도로를 누비고 다닌 나다. 웬만한 사내새끼들보다 운전을 잘한다는 말이다. 철민이 차를 추월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사이드미러로 위치를 확인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스키드 마크 소리보다 더 요란하게 사마리아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들고 있던 케이크에 얼굴을 처박은 효리가 울상을 짓는다. 뒤에서 달려오고 있던 철민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으며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생각에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행히 전조등만 좀 깨졌을 뿐 경미한 사고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철민을 노려봤다. 철민이 무어라 변명하려는 순간 뒤늦게 에어백이 터지며 녀석의 얼굴을 가로막았다. 에어백에 끼어 버둥거리는 녀석의 모습이 가관이다. 그 옆에 앉은 화장떡질 말라깽이 여자는 더더욱 취향하고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혀를 찼다. 너하곤 끝이야 새끼야. 나는 마지막으로 철민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날려주었다. 사마리아들과 헤어진 후 마지막으로 남은 현지를 데려다주는 길에 낙산공원에 들러 바람을 쐬기로 했다. 우리는 차에 나란히 기대어 서서 사이좋게 담배를 나누어 물고 불을 붙였다. 현진이 담배 연기를 바람에 날리며 지나가는 말처럼 조언했다. 그냥 한번 눈 감아주지. 그만한 남자가 또 어디 있다고. 직접 철민을 본 건 오늘이 처음이면서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남자 없이 살아도 찝찝하긴 안 산다. 사실 바람 피웠다는 증거도 없잖아. 안 그럼 와토끼노? 척하면 자기지. 그래도 한번 잘 알아보는 게. 네가 와 여태 싱글인 줄 아나? 나는 현진에게 한 수 가르쳐주기로 했다. 잘 봐라이. 미국에 있는 호정이 전화번호를 누르며 현진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곧 잔뜩 잠에 취한 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헬로. 내다 쏠매. 깜짝이야. 야, 나 잠든 지 2시간도 안 됐다. 철민이랑 쪼갰다. 딴 남자 생겼어? 딴 년 생겼더라. 하긴 사진 보니까 눈가에 웃음 꽤 나올리는 게 딱 그 뽐새더라. 거우대 멀쩡하게 합격이랄 땐 언제고? 몰라. 그렇게 분하면 요새 놈 예전 놈 불러내서 섹스나 하든지. 나는 현진을 쳐다보며 능정스럽게 떠봤다.
그러지 말고 한 봐줄까? 됐어. 한철 잘 데리고 놀았으면 제목 할 만큼 다 했다. 호정이 말을 들으니 내심 묵직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래도 됐다니까. 쓸 만큼 썼으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쓰레기에 대한 예의야. 그제? 당연하지. 그니까 일 저지르지 말고 나 나갈 때까지 조신하게 있어라. 온다고? 언제? 다음 달. 잔다. 호정이 툭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현진을 돌아보았다. 봤지? 자고로 남자는 이래 다르는 기다. 누구? 범일동 마타리. 호정이? 응, 자주 연락하나 보네. 하긴 네가 호정이를 억수로 좋아했지. 내가 무슨? 아니다. 네 우리 넷 중에서 호정이를 제일로 좋아했다 나나. 내도 살짝 선한 적 많았대. 그랬나? 하긴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학생이라며 소개되던 호정을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그 애랑 친해지고 싶었더랬다. 어딘가가 눈에 띌 만큼 예쁘장한 얼굴에 어딘가 도발적인 눈빛, 보이지 않는 방어벽을 치고 있는 듯한 분위기, 그러면서도 한없이 자유로워 보이던 호정은 나와 같은 종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자유분방함이 부러웠다. 알고 보니 호정은 거의 평생을 혼자서 살아온 아이였다. 부모님은 사업 때문에 늘 바쁘셔서 졸업식이나 입학식에도 거의 혼자였어. 그럼 어떠니? 내가 가고 싶은 건 다 사주는데. 그렇게 말할 때 호정의 입가가 살짝 일그러지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호정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최 여사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걸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이었다. 현진을 내려주고 한결 한적해진 도로를 달려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걸어 나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철민이었다. 철민은 다짜고짜 변명부터 늘어났다. 오해야. 이번에 새로 운 쇼핑 호스트인데 그냥 밥 한 번 먹자고 통 사정하는 바람에. 밥 먹으러 가는 놈이 도망을 왜 가는데? 묵묵부답. 됐어. 네가 어디 한두 번이야? 재벌을 걔 못 준다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철민이 손이 강하게 팔을 붙잡았다. 그래서 이대로 끝내자고? 끝내고 자식할 게 뭐 있어. 핸드폰에서 번호 하나 지우면 그만인데. 너 자꾸 이럴래? 엄한 짓은 지가 해놓고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야, 솔직히 네가 나 애인 취급이나 했어? 기라면 기고 까라면 까고 기꺼이 애완견 취급당하면서 군소리 없이 꾹 참았어. 3년 동안 내 가족 친구들 얼굴 구경도 못 해봤다고. 만나면 애인 같은데 돌아서면 생판 남 같고 분명 연애를 하는데도 미치도록 외롭고. 너가 이런 기분 알아? 이게 작가 앞에서 소설 쓰고 있네? 그러니까 쿨하게 째자고 이 자식아. 철민은 말이 안 통한다는 얼굴로 내 얼굴을 쳐다봤다. 그래, 난 한 번 정하면 누가 뭐래도 밀고 나가는 황소고집이야. 그래야 상처를 덜 받거든. 내가 먼저 밀어내고 내가 먼저 떠나야 그나마 버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눈밖에 날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 골목 안으로 불빛이 쏟아졌다. 트럭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철민이 트럭을 쳐다보더니 이내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응시했다. 예전에도 한번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다. 왜? 너 뛰어드시게? 이번엔 진짜야. 철민의 얼굴은 숫제 장엄해 보였다. 송장 치우기 싫으니까 저리 가서 뛰어드세요. 그냥 돌아서려는 순간 철민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트럭 앞으로 뛰쳐나갔다. 야! 정체불명의 트럭은 알고 보니 환경 미화차였다. 철민이 몸을 덮치기도 전에 차가 쓰레기통 앞에 알아서 멈춰서더니 환경 미화원들이 내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철민을 쳐다보았다.
두 눈을 질끈 감고 얼어붙은 듯 서 있던 철민이 실눈을 뜨더니 벙찐 표정을 지었다. 미아원 아저씨들에게 혼쭐이 나는 철민을 버려두고 나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갔다. 어디서 개 한 마리가 줄기차게 지저대고 있었다.